많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서랍 속에 외장 하드 속에 있는 것들이 공익단체 활동에서의 가장 조금 어려운 점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 데이터를 꺼내면 보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들로 저희가 올해 많은 단체들을 좀 만났고요. 그런 공익단체에서의 좀 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을 왜 가져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되게 핫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서 흑백 요리사 중에서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주방에서 셰프보다 더 높은 게 있다. 그게 식재료라고 얘기를 하던데 인공지능하고 데이터의 관계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인공지능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좋아야 되고 그 데이터가 누구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유되고 관리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거의 빅테크 기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주장하는 그 근거들이 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더 이 인공지능의 문제, 데이터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인공지능 채팅봇인데 구글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SNS를 좀 학습하게 했을 때 한 하루 만에 아예 이 플랫폼 자체가 이런 히틀러가 옳았다, 뭐 나는 누리는 싫다라는 혐오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는 이런 사례들, 뭐 지금 인공지능의 폐해라든지 약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곳곳에서 또 들으시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비판만 하고 있는 것들에서 좀 나아가는 것들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좀 제보를 받았는데 저희 운영하는 빠띠 플랫폼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 것들을 이제 콘텐츠로 내보냈었는데 그 내용들을 챗GPT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활용했다라고 저희도 제보를 받았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에서 많이 내세우 자료로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데이터 안에서도 많이 포함되고 우리의 관점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들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익 데이터라는 개념 자체를 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보통은 이제 공공 데이터, 정부에서 많이 제공을 하는 그런 공공 데이터가 있고 기업이나 핸드폰 이런 데서도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이제 다양하게 그런 마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민간 데이터들도 있고 이런 누군가의 어디에 소유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를 공익 데이터라고 이제 뭐 유럽에서도 이런 그 개념들이 있는데 빠띠에서 좀 처음으로 이렇게 좀 용어들을 이름을 붙이고 계속 이 공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고 또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이 이 데이터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 자체를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데이터 하면 뭔가 전문가들이라든지 어디 뭐 공공에서 제공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들은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공공에서 제공해야 하지 못하는 데이터들도 있고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있는 데이터들을 좀 요구를 해서 더 좋은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데이터를 또 같이 만든 것들을 공개하고 이게 또 다른 사람들 간의 여러 협업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근거 자료들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기본 교육이라든지 그런 공익 데이터 교육도 하고 좀 참여하는 팀들을 모집을 해서 공익 데이터 프로젝트 활동들도 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면서 몇 가지 좀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한 4가지 정도로 공익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4가지 정도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공은 하는데 이 데이터 자체를 PDF 형식이라든지 뭐 기계가 읽을 수 없는 데이터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를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아예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것들을 또 활동하시면서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부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민간에도 좀 더 요청을 해서 많이 같이 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요구하는 작업들도 이미 뭐 참여연대라든지 정보공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지금 많이 활동을 했었고 이런 작업들도 하나의 데이터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제공을 하더라도 이게 읽을 수 있는 PDF 형식이 아니라 긁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 뭐 보면은 재산 공개했는데 그 PNG 파일로 이렇게 JPG 파일로 제공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건 다시 또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CSV 파일로 주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앞서 그렇게 데이터를 요구하는 활동들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요구한 거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을 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되게 까마득한 옛날 같기도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코로나19에 그런 마스크 대란이 있었는데 보통 코로나19 그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공개되고 했었는데 이 데이터 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뭔가 좀 데이터를 잘 보여주겠다고 시각화해 놓은 자료들을 공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 자체를 또 하나하나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좀 다른 식으로 가공을 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냥 원본이 공개가 되면 좀 필요한 그런 주요한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식으로 뭐 기술자들이 앱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식으로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파티에서 좀 제안을 해서 다른 시빅 해커들 단위의 좀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공공 데이터 공동 대응을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화문 1번가가 있어서 이 관련 공공 데이터들을 개방해 달라는 제안서를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그냥 데이터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셋으로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값만 넣어주면 되는 걸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되게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좀 일반적이거나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되게 조금 논의들이 있었고요. 쉽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마스크 대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폭주하면서 그러면 이것들을 공개하면 뭐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발빠르게 그런 협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API 방식으로 긁어올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마스크 앱 그 약국에서 이제 얼마만큼 마스크가 있는지 이 데이터들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써 뭐 한 100여 개 정도의 그런 마스크 앱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빠르게 그런 앱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서버나 이런 것들은 또 민간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민간에 있는 약국들 또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개발자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것 자체가 2월 23일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공공 데이터 제안을 2월 29일에 했는데 이제 그 앱이 만들어진 거는 불과 한 2주 만에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서로 이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라는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만들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국에서는 이런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정부에 제공을 하면 정부에서는 이 데이터를 신뢰도를 갖춰서 제공을 하고 기업에서는 이런 서버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들도 확 줄었던 그런 사례들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들로 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그런 그 예시가 두 번째였다면은, 세 번째는 이거는 저희가 그런 단체에서도 제일 많이 활동을 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할 때 데이터가 그 문제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한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돼 있는 주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북 프로젝트는 저희도 지금도 이제 다른 시민들하고 같이 데이터 프로젝트 활동들을 하는데, 좀 어떤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싶은 분들을 개인들이 왔을 경우에 이제 팀을 짜기도 하고, 아니면 팀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이 팀에서는 그 장애아동 놀이터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처음에 문제 제기는 왜 놀이터가 있는데 장애아동들은 놀고 있는 그런 놀이터를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은 없을까? 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특히 이제 강서구의 한 지역을 좀 정해서 거기에 있는 놀이터들 중에 그 장애아동들 놀이터 좀 친화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지표로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제안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서구에 있는 그 놀이터에 대한 현황들은 공공 데이터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서 그런 친화도에 대한 지표들은 또 다른 자료들, 외국에 있는 자료라든지 또 이 관련한 활동하시는 분들의 멘토 이런 것들 코멘트를 바탕으로 지표를 개발을 했고, 그럼 이 지표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서 값들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측정값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진행을 할 때에 그 지도에 어떤 것들을 평가하면 좋을지, 친화도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되게 많은 그런 기관들을 좀 찾아가기도 하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요 보고서 자체도 오픈되어 있고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친화도를 조사를 해보시려면 그 데이터셋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저희도 아까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 한 것처럼 어떤 그 멘토라든지 관련한 활동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어떤 방식들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들을 잘 수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에 표기를 하고, 지도에 표기했을 때 1등급, 2등급, 1등급은 가장 그 지표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높겠죠. 그런데 1등급은 2곳 정도였고 거의 대부분이 상등급, 이렇게 지도에 표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가지고 강서구청에 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료들을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강서구민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구청과 면담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구청에도 공개를 하고, 원래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어지는 그런 성과들입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구청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다시 요 지도에 있는 내용들이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들을 조금 해결을 하고 촉구를 할 때 그냥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근거 자료들을 만드는 것들도 저희의 시민 활동하에서 데이터들이 그렇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도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는 또 다른 사례로 그 스토킹 처벌법 관련한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그린북 프로젝트는 직접 데이터를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다면 이 팀들은 좀 언론에서 이 스토킹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언론 기사들을 크롤링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몇 년째 계속 이렇게 계류만 되고 있고 이것들이 그 통과가 되지 않는 그 시점에 이제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좀 만들고 캠페인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서 이 스토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일일이 기사들을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하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져서 다른 입법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거와 관련된 법안들이 어떻게 발의가 되고 또 그 과정들 어떻게 됐는지 이런 그 문제에 해당돼서 다루고 있는 그 자료들을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데이터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들이 이제 이것들을 자료도 다 모으려 그러면 이 팀들이 4명인가 뭐 그랬는데 이 사람들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 어떤 좀 기준들을 잡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데이터 해커톤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료를 모아주는 작업들을 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각화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뭐 꼭 하나하나의 요소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활동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4가지로 나눠봤고요. 작년에는 저도 이거 아름다운 재단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시민 데이터 실험실이라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약간 뭐 그린워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그 저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에서 친환경 마케팅이 얼마나 어떤 문구들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활동들도 했었고, 2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시민 청년 주거 문제들을 가지고 일단은 그 청년 주거에 해당되는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자료도 찾아보고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좀 발산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슈를 나눴었던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실제로 그 서울시 관악구의 대학동에 있는 2,136채의 등본을 다 떼놓고 이게 한 부당 그래도 1,000원씩이 들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등본들은 다 떼놨는데 이걸 떼놓고 데이터화하면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직감을 가지고 하셨는데 얘를 어떻게 데이터화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보는 활동들을 좀 해보자, 같이 협력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서의 좀 문제 가설들, 이 문제들 등기부 등본에서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의 가설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워보고 실제로 이거 자체 안에서 뭐 그 등기부 등본 하나하나에는 정보들이 있겠지만 이게 그냥 개개인이 그냥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떼서 봤을 때는 이 문제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뭐 그 안에 2,100개 되는 그 등기부 등본들을 데이터화해 보면 좀 흐름들 그리고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왜 등기부 등본 그 당시에는 이제 등기부 등본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검색을 해서 본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할 때쯤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 했던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자료들은 왜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없을까? 임대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책들이 임차인들 중심으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나눠봤었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선은 등기부 등본을 계속 좀 다양한 형태의 등기부 등본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데이터화하는 것들이 필요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다고 데이터의 의미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가설이나 문제의식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각자 조금 그 데이터 셋들을 좀 만들어보고 서로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하나의 데이터 셋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몇 번의 좀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이렇게 데이터 셋들을 한 걸 가지고 입력들을 해보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식으로 입력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몇 번의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하나의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때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 한 200개 정도, 네, 그 구역들을 나눠가지고 네, 요 값들을 입력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몇 번 좀 다른 기술적인 그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값들을 좀 자동화하는 것들도 살펴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후에는 네, 다른 그 작업들이 로 해보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알았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좀 기술적인 도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찾아본 데이터 안에서 앞에 가설로 봤던 것처럼 그냥 하나하나의 등기부 등본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관악구 대학동이라는 곳 안에서 뭐 이업 요소가 있는 곳들이 32%나 되고, 뭐 9번, 10번 있는 곳들, 이런 것들도 꽤나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시각화하는 작업들도 직접 해보고, 특별한 좀 특이사항이 있는 곳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의 약간 히스토리, 되게 그 압류가 한 10번 이렇게 되는 곳들은 도대체 이 집들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파헤쳐보는 뭐 그런 활동들도 했었고, 실제 이렇게 봤을 때 이 해당되는 집은 그 언론에서 기사로도 네, 다뤄졌던 그런 사례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이슈로 좀 확인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네, 데이터화 작업들을 상으로 저희도 이 청년 주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네, 공론장 형식으로 이 내용들을 이제 각각 시민들이 그 안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발견한 이슈들,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발제를 각각 해보면서 네, 공론장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한 사례로 이렇게 좀 뭐 그 정량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들은 좀 정성적인 것들의 데이터화하는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많이 필요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좀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이제 효자동 일대에 폐지 줍는 보통 이제 폐지 줍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데, 지역 자원재생 활동가라고 좀 명칭을 붙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까라는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해봤었고요. 이때는 뭔가 양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보다 한 7분 정도를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네, 뭐 어떤 객관적인 그분 인터뷰를 통해서 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거하고, 실제 동행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 좀 나눠가지고 어떤 자료들을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른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좀 정해보고, 그거를 실제로 팀을 좀 나눠서 네, 수집해보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관찰 데이터들을 좀 만들었었고요. 그래도 실제로 7명의 뭐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앞서서 질문할 것들을 이제 사전에 여쭤보고 네,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각각으로 팀별로 입력한 것들을 이제 뭐 종이에, 이때는 막 바로 이런 시트에다가 입력하기는 어려우니까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값을 넣고 좀 보면서 좀 정제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제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시각하는 게 좋을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명을 뭐 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것들의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한 내용들 가지고 발제문들을 참여하신 분들이 각각으로 작성을 하고 네, 공론장을 열어보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은 조금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좀 서명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 활동에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라는 것들을 계기로 문제 좀 더 살펴보고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한 그 이슈들을 발견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또 글로 정리해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 도구들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정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활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더 객관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정제나 이런 작업들을 할지 그 정제 필요할 때 데이터는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좋을지 그 누군가에게 수집하는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러면 어떤 단계로 수집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례 활동들을 하면서 네, 역량들을 좀 키워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시민들 대상으로 데이터를 직접 만들거나 뭐 찾거나 이런 활동들을 한편에서 했다면 올해는 좀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이미 이런 활동들을 공익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서로 좀 공개하고 공유하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의 방안들을 같이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네, 활동가의 서랍 속 보물들을 좀 공개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과정도 좀 만들었고요. 우린 데이터가 없는데?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뭐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활동들도 꾸준히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조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활동한 내용들을 보고서나 연구자료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고 계시고 이 관점에 대해서 보도자료나 논평들도 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디지털화된 자료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협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저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사전 인터뷰처럼 좀 만났었는데 그 민생연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겪으신 상태에서 그 JTBC에 보도가 되면서 네, 다시 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저희도 그 시점에 이제 만났었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런 자료들 이거 그 민원이나 이렇게 하셨던 내용들 이것들도 되게 좋은 자료다라고 했는데 그 좀 약간 운영난 때문에 그 자료들 다 폐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시민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자체가 그게 하나의 그냥 단체가 좀 어렵다고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로가 아니라 사회적인 자산이 사라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데이터할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좀 들었었고 또 노회찬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6412 버스 노동자들 첫 차 타시는 분들의 네, 그런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조금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들 이 데이터 보통 이 노동에 대한 것들은 그냥 되게 두꺼운 뭔가 좀 공공에서 제공하는 약간 세부적인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좀 당사자들이 직접 데이터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또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눴었고요. 그래서 여기 6411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일단은 그 연구한 자료들 데이터 달라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 외장하드에 있는데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더듬더듬 찾아보시고 외장하드를 수리해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끝끝내 네, 저희가 받아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랍 속에 있거나 데이터 외장하드에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 폐기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익단체 안에서의 데이터 관리라는 부분들이 계속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좀 인식할 수 있었던 네, 것들이었고 그러면 실제로 좀 저희 가까운 곳에 있는 곳들에 있다는 그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 이번에는 한 100개 정도 되는 곳들을 뭐 단체에 요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걸 좀 데이터하면 좋겠다라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한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안에서 좀 이런 요청들을 해달라는 것에 그래도 50% 정도는 저희도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량들을 좀 키워보고도 싶고 이것들이 그냥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쨌든 협력들을 더 다른 협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의제가 확산되는데 또 기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주셨고 한 50% 정도는 근데 우리는 데이터 없는데?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일단은 뭔가를 주려면 정리를 엄청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그냥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설문조사나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뭐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 또 이렇게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공격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우려라든지 앞에 한 5가지는 저희도 이제 만나보면서 이런 의견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미 좀 짐작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은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담당자가 가지고 있지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들도 그런 사례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익단체 안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도 있으시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하지만 그런 작업들 통해 가지고 앞서 그래도 조금 협력해 보고 싶은 곳들하고는 실제적으로 데이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데이터 자체를 그냥 로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한 것 자체에서도 좀 다른 세계일보였던 것 같은데 문의들을 이거를 데이터 공개됐던데 이거 가지고 기사해도 되냐 뭐 이런 문의들 근데 조금 연도가 지난 거여가지고 다시 판단을 했었고요. 밑에 있는 거는 팔레스타인 사망자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데이터한 거였는데 요런 것 자체를 이제 SNS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공개를 했을 때도 데이터 자체만으로 반응들이 있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공개하는 것들이 시민사회나 공익단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건 아니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 요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들은 이제 단체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실 때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한다는 것들이 어떤 식의 협력들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3가지 정도가 좀 잡히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후정치 바람에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싶다고 이제 업무 협약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한 4월 달인가 선거 기간에 이제 기후정치 여론조사를 17,000명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이런 식의 좀 규모 있는 데이터를 여론조사를 해본 게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공개해달라는 요청들도 많이 받았는데 이 데이터를 만들려고 했을 때도 공개를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개를 하면 좋을지 시스템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저희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한 것들을 바탕으로 요거에 관련된 기후 정치에 관련된 다양한 시민들의 연구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활동들을 할 때 이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그런 좀 협력하는 장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하셨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돌봄 사회적 경제라든지 의료 사업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돌봄 기관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뭔가 다 흩어져 있지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돌봄 기관의 정보조차도 뭔가 다 흩어져 있고 그냥 지역마다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좀 통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되게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라든지 좀 비교되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 안에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나누고 지금 이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들도
네, 우선은 기관들 정보를 지도 데이터로 만들어 보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라고 협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책도 저희가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 조직도 한 30년 정도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그런 내용들 원고들인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데이터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 시민들 일상의 노동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들이 데이터로 같이 모아진다는 것들은 저는 되게 유의미한 자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초반에는 거의 잡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디지털화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먼저 디지털화 된 것들만 데이터로 하고 앞서 있는 것들은 다시 또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로 해보자. 그래서 물론 이 조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앞서 예시처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좀 사회적인 자산으로 우리가 같이 데이터 작업들을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래서 유산을 기증을 받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고요. 앞서에 그렇게 좀 활동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식들을 그래서 플랫폼화에서는 라이센스를 좀 여러 단계의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할 때 이거는 우리한테 데이터 요청을 다운로드 요청을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에 또 메일들이 가고 그래서 허가를 할지 그 불허를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제공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보고서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의미들 이 데이터에서는 지역별로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든지 이것들은 좀 정리된 것들을 보고서에 담으시고 로우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 담당자의 어떤 그 PC에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로우 데이터 자체를 좀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만약 그런 관련한 조사들을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몇 년 뒤에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로우 데이터를 잘 쌓아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 활동들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단체마다 어디 자료 PC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 자체가 공개돼서 또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만들었고 실제로 여기 안에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정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작업하는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성숙도 진단하기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후에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실제 단체 안에서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데이터 품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데이터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력들을 평가하는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서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그럼 수집하고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의 좀 상중하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값들을 통해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가 같이 조금 그 분류를 해놨는데 한번 진단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이 진단표 안에서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 데이터에 관련한 지금 유럽에서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는 좀 더 그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협동조합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어떻게 같이 소유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 의사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그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또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뉴스레터 이런 것들도 지금 좀 준비를 해서 1월 달부터서는
아젠다를 확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려고 하고요. 앞서 그러면 근데 데이터를 모아놓고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 이 데이터 톤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기후위기로 하고 10월 달에는 돌봄이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그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터 활동의 사례들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가지고 한번 뭐 뜯어보기도 하고 요리조리 좀 살펴보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좀 시각화를 해본다거나 실제적인 데이터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보는 것들을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돌봄 같은 경우에는 돌봄에 관련된 데이터 자체가 좀 정량적인 것들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을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제별로 나눠서 데이터 톤에서 같이 좀 발견하는 그런 자리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의 좀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데이터 톤들을 좀 해보면서 실제로 이 참여를 할 때 조금 전문가 그래도 데이터에 관련한 경험들이라든지 분석한 활동들 이런 것들의 경험들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멘토로 참여해서 좀 이 내용들을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저희 활동가들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있지만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역량들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계속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앞서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여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데이터 툴 안에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활동의 목표이자 또 여기 같이 계신 분들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러면 좀 더 관리를 하고 그거를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톤 같은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하고 그리고 활동가, 전문가, 시민 이런 좀 다양한 계층에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들,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상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가지고 약간 좀 차가운 마음과 열정적인 그 차가운 데이터의 객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파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활동가의 철학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싶은 데이터를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꺼내놓고 활용하고 싶은 그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공익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는 저희 활동가 또 앞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갈 그런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눠봤습니다.